번째 웰주거 서비스 전문가 포럼의 일환으로 24년도 네 번째 전문가 컨퍼런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 준비해 주시고 주제 발표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겨놨던 그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장차 그거를 정착시켜 간다면 좋은 우리한테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. 특히 주거 서비스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 이어서 지금까지 논의하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난달에 이 장관 간담회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역시 이제 이 서비스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일깨우고 있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걸 도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도 또 하고 있습니다. 다음 달에는 또 우리 장관을 직접 모시고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또 우리가 논의하게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좋은 기술 기반들이 잘 간추려지고 또 그것이 지역 커뮤니티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더 해주시면 실체화돼서 실사구시화해 나가는 데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여기에 계신 전문가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석을 놓고 그것이 실제 생활화되는 데에 기여를 하는 큰 공로자임에 틀림없습니다. 오늘이 이렇게 따뜻한 봄날 우리가 실내에서 열띤 이런 토론과 발제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축적이 돼서 나라에 큰 보탬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자부심도 아울러 가져봅니다. 향후 산, 학, 연, 관이 잘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리드하는 K-하우싱 바람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당찬 생각도 해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주거 정책과 또 연구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과 기술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또 소프트웨어의 컨텐츠가 개발되고 또 그것이 잘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모델 개발까지 이어져서 잘 융합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래야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.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컨퍼런스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오늘은 특별히 이 그 연구에 아주 계속 그 연구를 해오신 트리마란의 김용일 수석연구원님, 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의 김성환 수석연구원님, 또 건기원의 최창호 본부장님, 또 주거학회 우리 주거연구원의 윤영호 원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깊이 감사드리며 강연을 기대합니다.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셔서 오라고 하십니다. 기술자를. 그냥 뺐다가 꼽으면 끝나는 문제를 그분을 요청을 합니다. 이런 것들을 이런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이런 어떤 환경, 이제 웰빙 주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뭐를 해야 되지? 이렇게 할 때 거기에 해야 될 항목들이 평가할 항목들이 쭉 있어요. 그러면 이걸 어느 수준으로 하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습니다. 이 기획과도의 성과물은 결국 국토부가 R&D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. 물론 주거정책 차원에서 어떤 정책자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토부의 R&D 수행 차원에서는 뭔가 R&D적인 요소들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지금 기획과제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. 낮추면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. 그래서 나온 부분이 눈이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잘 듣고 눈이 잘 보이면 행동이 더 많아져서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. 저는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고립층을 위한 주거복지 단지, 그다음에
시선에 이런 부분을 절대로 좀 반영을 해보자 해서 전체적인 반영이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는 의견들이 꽤 많으니까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스마트 하우징의 주요 이 계층은 누구로 해야 될 건가?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, 그러니까 중산층 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거든요. 그러니까 주거내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비용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비용도 좀 수월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선택 옵션이라 할까요? 선택적 그런 이 또한 이제 고객들이 나는 이 서비스가 필요해 라고 하면은 그 옵션을 설치하는 거고, 필요하지 않은데 이 집에 설치돼 있으니까 무조건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. 구축과 신축은 모듈이 또 달라야 되는 건 아닌가. 그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또 모듈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. 고령자와 다른 일반 가구는 또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어쩌면 기술의 모듈이 굉장히 이 유형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화될 수 있겠다. 뭐 그런 생각으로까지 좀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고요. 초반 단계부터 좀 많이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사실 기본 서비스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도 향상을 조금 더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뤄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. 이 연구의 어떤 성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훨씬 더 저 같은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잘 느끼고, 결국 내 삶을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거구나, 바꿀 수 있다는 거구나 하는 것을 훨씬 더 잘, 그리고 그 격이라는 점에서 내 삶의 품격이 높아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기술을 쓸 수 있도록 기술을 전달해 주시면서 기술 전달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. 지금 현재의 시장으로 본다면 공급적인 요소, 기술적인 요소의 그 시장에 또 다른 어려움이나 전문가 그룹이 좀 필요할 것 같고, 이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좀 실질적으로 가져오고 당기는 게 어떻겠냐라는 좀 고민을 해봤고요.